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하락 추세를 이어갔는데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의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긴축이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요.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파란불을 켰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현 선물 시장 모두 출회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마이너스권을 나타내면서 FOMC에 대한 긴장감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내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변동성을 수익으로 맞바꿔 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거든요. 시장이 상승하다 하락하는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비법들 오늘 특별히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고요. 이 QR코드는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기 때문에 생방송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FOMC 회의의 결과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섹터와 종목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가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 인버스를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그동안 보유했던 인버스의 80%를 청산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모습은 남아 있으니 만약에 제가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20% 물량 가지고 그 나머지 이익을 좀 취하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슬슬 상방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슬슬 준비하면서 종목들을 좀 매집해가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그렇게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실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고 주가가 빠지면 손실 나는 상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월 23일부터 7월 초까지 14,000원 밑에서 모아가자. 그러다가 16,500원, 16,300원에서 다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께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여기 4월 초 정도에 주식하시는 분들 만약에 지금 젊은 세대라면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돈 번 거 다 날릴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은퇴 이후의 세대이시라면 한 50대 후반 60 이상의 부신이시라면 평생 모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자금들을 전부 날리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이때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장 빠질 거니까 인버스라는 것을 매수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버스가 가장 우량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최근 한 달 동안은 종목을 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살 게 없으니까. 잘못 사면 물리니까. 그러면서 저는 인버스를 갖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인버스 비중을 이때 저희가 50% 정도, 현금 50%, 인버스 비중 50%를 들고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제가 6월 중순경부터 차익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랑 주식들을 좀 삽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입니다. 6월 23일에서 7월 5일 정도 사이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더니 약 한 달에 걸쳐서 시세를 줬더라. 이게 저희가 되게 신나게 수익을 냈던 구간이고,
동시에 제가 요 무렵에 여러 기획 특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향후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섹터는 인구가 많은 나라, 그게 또 경제력이 좋은 나라, 그다음에 기술이 좋은 나라, 향후에 성장성이 높은 나라를 보셔라. 이야기할 때 현재 그 1등은 미국이고 그다음에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인도, 차이나계요. 인도네시아 이쪽이다라고 말씀을 베트남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펀드들을 인도 펀드, 그다음에 베트남 펀드, 그다음에 중국 펀드 이렇게 세 개의 ETF를 추천했었는데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고 이 하락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장이 빠지면서 16,500원 찍고 밀릴 때 다시 한번 인버스를 매수했는데 이때 얼마 샀냐면 2,835원에 1차 매수했고요. 2,915원에 2차 매수했는데 제가 목표가는 3,300원에서 3,400원 정도 볼 거예요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인버스를 여기 산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질 거란 얘기죠. 코덱스 레버리지는 떨어질 것이고 얘는 어디서 14,000원 밑에 오면 사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14,000원에서 14,5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적으로는 14,000원이 깨고 나서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떨어질 때마다 모으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물량 베팅은 14,000원 이상에서는 안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려왔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13,825원입니다. 아주 예쁘죠, 가격이. 그래서 지금 13,900원, 13,800원 이렇게 100원 내려갈 때마다 조금 매집을 하다가 제가 시장이 바닥이 완성되고 이제부터 상방으로 튑니다라는 사인을 드릴 거라고 약속드렸죠. 아직 그 자리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조만간에 1, 2주 안쪽에 아마 그게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사인을 드리면 쏘세요. 그러면 비중 40, 50%까지 채우셔도 될 겁니다. 그 타이밍은 어떻게 드린다고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 번호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단톡방을 통해서 그런 타이밍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9월이죠. 벌써 21개월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9월 말일로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팍스넷 출연을 이 시간 9시 강의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4번밖에 없네요. 이 4번의 기회가 넘어가면 여러분이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영원히 없을 겁니다. 무료방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제 생각들, 종목에 대한 생각들 전 이렇게 보고 이때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뭐 몇 번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무료로 계속 소통을 할 생각이에요.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드릴 것이고 종목도 드릴 것이고 패턴 강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히 좀 소통을 할 생각이니까 그냥 뭐 말하자면 장자방 팬클럽이라고 생각하시고 팬클럽 가입하시는 비용은 공짜고요. 조공도 필요 없습니다. 안 받으니까 오셔서 제가 이 시장에 참여하는 한 그리고 제가 뭐 나중에 언젠가 전업투자자로 돌아가면 어떻게 챙겨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교육하고 매매하고 이걸 같이 여러분과 계속 방향하는 이 일을 이 직업을 하는 한은 이 소통하는 제 단톡방의 공간은 그냥 팬클럽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모시고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 다 아시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 모르지 않습니까? 오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 핸드폰 켜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기능 갖다가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렇게 입장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손으로 터치만 하게 되면은 단톡방에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칭하는 방들도 많고 뭐 1대1로 뭐 돈을 얼마를 불려준다, 돈을 빌려달라, 별별 얘기 다 하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돈이 꽤 있습니다. 돈을 빌릴 필요도 없고요. 남의 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사람 치고 자기 실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 남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요? 제 돈 충분히 있는데 뭐 한다고 남의 돈을 빌리겠습니까? 남의 돈 운영해서 뭐 수익금 반반 논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다 먹으랍니다. 아시겠죠? 제 돈으로 충분히 제가 운영해서 벌어서 혼자 다 먹을 거니까 나누자는 얘기 절대 안 하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 장자방인데요. 뭐 종목 상담해 줄게요. 교육해 줄게요. 뭐 돈을 뭐 리딩비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음 주까지밖에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말 안 하면 여러분 장자방 어디 갔냐, 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냐 이러면서
저를 사칭하는 방들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거나 돈을 운영한다든가 뭔가 종목을 준다든가 뭐 제 방송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성격상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 아실 겁니다. 되게 까랑까랑해요. 그래서 그런 거 치사하게 안 하니까 그런 건 아예 속지도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는 14,000원 밑에서 이렇게 살살 사시는 건 매우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단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매매를 하니까 그날의 수익금 가지고 수익금의 절반은 이걸 사고 절반은 종목을 삽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저는 한 2주에 걸쳐서 찬찬히 모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 사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찬찬히 이번 수익금 갖고 모으다가 본자금 배팅은 제가 여러분께 사인 드릴 거예요. 이때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날 뭐 하루 이틀에 사라 혹은 오늘 다 사라 뭐 2, 3일에 걸쳐 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톡방에다가. 그러면 그때 확 지르고 눈 감으세요. 오케이? 예. 그러면 눈 감고 있으면 제가 팔으라고 얘기하면 그때 들리면 그냥 파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의리로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굳이 엄한 데 가서 괜히 리딩 듣지 마시고 장이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을 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인버스 보시겠습니다. 얘는 장이 빠지면 수익이 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지난번에 인버스가 2,500원, 2,600원 때 여기서 4월 달부터 5월 달, 6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올라오면 2,800원 팔아먹고 눌렀다가 3,400원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 끝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아까 제가 6월 말 7월 초에 종목 살 때죠. 인버스가 열심히 기승을 부릴 때 남들 더 빠진다 고민할 때 과감하게 인버스 팔고 레버리지 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얘가 쭉 빠지는 동안에 아까 여러분 차트랑 비교되세요? 보시면 레버리지 차트랑 자 보세요. 그럼 얘는 쭉 빠질 때 어떤 거예요? 얘는 여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리죠. 그리고 올라오고 꺾이는 이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인버스 차트의 인버스의 바닥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여기 2,835원에 샀는데 이때 저가가 지금 얼마냐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2,810원이네요. 2,835원 매수인데 2,810원이면 바닥에서 무려 25원이나 비싸게 사겠습니다. 그죠? 맨 최바닥에서 25원이나 비싸게 산 이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 다음 날에 저희가 2,91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 바닥이 2,810원이 최저가인데 저희가 매수한 가격은 2,835원의 최초의 매수 절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넘는 거 확인하면서 2,910원에 샀습니다. 전 이렇게 사고 나서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수익권에서 3,100원, 3,200원, 300원 요 라인에서 팔아먹고 눌릴 때 좀 더 사서 또 오면서 오늘 지금 뭐 했냐면 3,320원에서 40원 사이에서 80%를 다 팔아먹고 20% 남았어요. 그래서 장이 만약에 오늘 밤에 새벽에 FOMC 회의 결과로 상방으로 턴다면 그 20% 물량은 그냥 차익 실현, 약 실현하고 끝내버릴 거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그 20% 남긴 거 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가서 이익 취하고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살 생각입니다. 자, 인버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3,400원에서 3,500원 사이 여기를 얘가 찍고 나서 윗꼬리 달고 밀리느냐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만약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우리는 매집하던 걸 잠시 멈추고 인버스를 다시 사서 장의 하락에 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때 하락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9월에서 10월을 넘어간 이 구간 안의 하락은 일정폭 빠졌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반등 이후의 하락은 급락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버스가 가더라도 이제 뭐 주당 100원, 200원쯤 더 가면 잘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차익 실현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 저는 또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7,500원에서 7,100원대부터는 슬슬 좀 담아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지금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 7,445원이네요. 그러면 7,500원 슬슬 깼죠. 그래서 입질 살짝 잡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찬찬히 사놨다가 10월 초에 시세 줄 때 좀 팔고 나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달러 선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선 추격할 요건은 되지 않아요. 물론 달러가 중기적으로 조금 더 본다면 1,400원 돌파돼서 1,500~6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한번 달러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타이밍을 노리는 자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얘는 달러 인버스입니다. 달러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바닥 경직을 하방 경직을 하고 있는 차트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좀 작아서 안 보실라나요?
보시면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달러가 더 갈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밤에 FOMC 회의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잠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구간의 이득을 내겠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팍스TV에서 강의하는 기간이 이제 다음 주까지니까 아마 그 기간 안에 싸게 사드리고 제가 이제 그만두면 여러분 10월 초에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데 어디다 팔아먹을지 아시는 분? 네, 그럼 여러분 저 단톡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어디다 팔지 잘 모르는 분 두 손 다 들시고 들어오세요. 아셨죠? 그럼 팔아먹는 자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팡플러스나 그다음 미국 와이드몬트 가치주 요 종목 그다음에 또 하나 S&P 선물 얘네들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1, 2주간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천천히 사 놓으시면 얘도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저는 2,000원에서 1,700원 사이까지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사는 분들은 그냥 당일 수익금을 조금 매집한다는 생각은 괜찮습니다. 비중을 실지는 마십시오. 자, 이번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 제가 제일 사고 싶어 하는 매우 간절히 사모하는 놈은 바로 이 놈입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상위 50개 중에서 제일 괜찮은 종목들을 모조리 갖다 섞어놓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종목 투자하는 거 잘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하시라 했습니까? 향후에 성장 가능한데 지금 싼 거 하시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을 공식 인구가 14억이네 뭐 15억이네 뭐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대충 15라고 칩시다. 60억 인구 중에 14, 15면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근데 인도랑 중국을 합치게 되면 절반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장이 크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메리트가 되는 시장이라는 건 당연하고요.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중장기로 보시면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보시면 당연히 좋은 먹거리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주식은 성장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1960년대에서 70년대가 대한민국이 경공업으로 신발 만들고 그 바느질 뭐라고 합니까 그거 섬유 그쪽이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1970, 80년대에 올라오면서 한참 이제 공장 가동을 많이 했었죠, 그죠? 예전에 기술 배워서 공장 취직한다는 얘기가 그때쯤 있었는데 지금 인도가 그 시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도가 물론 발전한 곳에서는 우리도 없는 핵이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한 곳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전반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한참 하던 그 시기쯤에서 조금 더 넘어오는 시기 요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2022년도에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아까 오기 전에 어느 자료를 봤는데 전체 국민 우리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5천만에 1인당 평균 자산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달러로 계산돼 있었는데 한화로 계산하면은 한 3억 2천 정도 된대요. 1인당. 그러면 이제 방송 보시는 분이 3억 2천이 없는 분은 나는 평균도 못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평균에는 우리 저기 삼성의 이건희 부회장님이시죠. 그 제 드래곤 형님. 그 형님의 자산부터 다 해서 나누게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재벌들의 모든 그 돈부터 정말 없는 분들 1등부터 꼴등까지 몽땅 재산 순위로 했을 때 다 하고 나누기 5천만을 한 금액이니까. 근데 여기에 조금 제가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사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3억 2천 가량인데 중위 그룹 있죠. 중위 그룹. 그러니까 맨 꼭대기 돈 많은 사람 빼고 정말 없는 하위 빼고 중간. 이 중간 그룹의 평균이 얼마냐면 1억 2천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띵 하는 거 느낌 없으세요? 전체 평균은 3억 2천인데 중위 그룹이 1억 2천이라는 얘기는 갭이 지금 얼마가 나는 거냐면 2배 반 정도 난다는 얘기예요. 2억 가량의 갭이 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되게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사회 구조가. 자, 무슨 얘기냐면 중산층의 구조가 단단할수록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피라미드 구조로 여러분 인구 구조를 보시면 젊은 층과 노년층을 보시면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피라미드 꼭지에 있고요. 그리고 이민을 많이 받아서 그 젊은 층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뚱뚱해요. 이렇게 많아요. 이만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마름모예요. 현재 마름모 이해되실까요? 마름모. 그러면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저를 포함 30대, 40대, 50대 계층이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제 나이가 50, 60, 70이 되면 저희 밑에 아이들의 출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는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저는 수능 세대입니다. 제가 수능을 볼 때만 해도 수능 인구가 78만에서 80만 명이 수능을 본다고 했어요. 제가 수능을 볼 때 20 몇 년 전에 제가 수능 볼 때만 해도. 근데 요새 애들은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그러니까 서울의 인서울의 대학을 전부 다 포함하면 저희 때가 11만 명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 기준에 3분의 1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년제 기준으로 정원을 따지면. 그럼 예전에 지방을 가고 전문대를 가고 대학을 못 갔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대학이 폐업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구 구조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 인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제가 왜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식은 단기로 보고 한 5년, 10년 바라볼 때는 몇몇 종목 위주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한국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산을 갖고 있고 재산을 여기 갖고 있는 사람인데 향후에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혹은 내가 지금 한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나중에 내가 노년을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향후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국가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을 세울 때 현재로서 1등은 사실 미국이죠. 그죠? 계속 발전하는 것은 미국이니까 미국의 자산 비중의 30에서 50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도나 베트남 이쪽 신흥 시장 쪽 그리고 중국 이런 것들에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중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뇌관이에요. 성장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갈 수 있지만 주저앉아서 움직인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보다도 안전한 자산은 저는 사실은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오히려 베트남이나 이쪽 시장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성장성 면에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들도 이렇게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제가 9월 한 달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투자 인사이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관한 얘기는 현재 살 가격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요. 지금은 비쌉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살 건데 아마 제가 출연을 끝내고 방송을 마지막 방송할 때쯤까지도 살 기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얘를 싸게 사는 자리를 잡아 드릴게요. 아마 시간 좀 걸릴 거거든요. 얘는 한두 달 기다려야 매수 타이밍이 올 거예요. 9월 안에 안 와요. 이해하셨죠? 9월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차익 실현하거나 차익 실현 안 하고 들고 있거나 이분들의 몫이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아직은 타이밍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9월에는 오지 않을 거니까 만약에 인도를 싸게 사고 싶으시면 단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섹터는 간단하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베트남인데요. 보시면 보세요. 베트남이랑 인도랑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더 센가요? 인도가 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인구가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왜 했냐면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냥 단순히 쪽수가 많은 노령 인구가 많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위에가 이만큼 생겼고 밑에 이렇게 가늘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장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낳는 출산이 굉장히 적어서 노령화는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젊은 층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힘든 거죠. 버겁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마름모.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우리가 제 나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 밑에 받쳐줄 아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10년 내지 15년 뒤에.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에 투자를 돈은 사는 건 여기 사는 게 좋죠. 대한민국이 좋은데 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은 앞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베트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차트 모양을 보시면 인도가 더 나은 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시겠죠. 왜냐하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과 성장 여력은 인도가 훨씬 크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자재 섹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 섹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제가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자리다라고 했고요. 얘도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상단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상위 섹터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이온,
굉장히 좋은 섹터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달 기다려야 되는 섹터입니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단타 치는 건 모르겠는데 추세로 들어갈 자리는 현재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14,000원 밑에서 내려올 때 사는 것이야 뭐 단타는 나올 겁니다. 15,000원 언저리까지.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추세로 보기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자동차 주도주인데 이제 열심히 기다렸더니 이제 내려오죠. 그죠? 장 조정 나올 때 참 불만인 거는 조정 나올 때 같이 빠져줘야 상승 전환할 때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조정 내내 세다가 이제 장이 조정했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조정받고 있어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애매합니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살 자리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는 싸다는 거 말고는 지금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얘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미디어 컨텐츠 얘가 떨어질 때 저는 제일 사고 싶은 원픽입니다. 제일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게 에너지 화학이었는데 얘는 제가 금요일 날 좀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에너지 화학에 관련 종목들을 쭉 한번 훑으면서 이 섹터별 ETF들을 줄줄이 한번 풀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향후를 뭘로 보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굴뚝주. 굴뚝주라고 얘기하죠. 제조업 쪽에서 여러분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건을 나르는 운송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운송이라는 것도 뭐 굉장한 성장성을 보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연말 연초를 바라보실 때는 보험 섹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000원 초반에서 사시는 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 일주일째 살살 샀는데 좀 반등을 좀 하기 시작하네요. 일주일째 좀 사고 있고 그래서 평균 단가는 6,200원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거잖아요. 꼭 이런 분이 있어. 치사하게 지만 사고 나는 안 가르쳐줘. 치사 안 하고요. 설명 미리 했습니다. 그죠? 미리 여기 오면 삽니다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여기가 6,000원이니까 6,200원, 300원대부터는 사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 계속 여기서 내려오는 내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단톡방에 떨어질 때마다 사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 하고 대답하는 분은 제가 지금 단톡방이 지금 네 군데 저희 인원이 지금 2,400명쯤 되거든요. 2,300, 2,400 되시는 것 같은데 대답하시는 분들은 다 해봐야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 몇백 명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빠가 부르면 대답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집 나가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하고 시멘트 쪽은 여러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좀 떨어져주면 조금 더 떨어져주면 사놨다가 우리가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팔아먹고 나오면 딱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섹터가 건설과 시멘트거든요. 보셨으면 좋겠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들은 제가 금요일 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좀 떨어지죠? LG화학 떨어지죠? 열심히 내려오라고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욕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떨어져야 우리가 삽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에너지화학 분야에서는 이거 이제 금요일 날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지금 다 주저앉고 있어요. 이 중에 제가 종목을 몇 개 찍어 드리려고 그래요. 오케이? 예. 어느 섹터 어느 가격에 오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반도체는 뭐 종목 지난번에 드려서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SK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하고 얘네들 떨어질 때마다 살 거다. 가격대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동차 이제 떨어지고 있죠. 현대차 열심히 내려오시는데 제발 좀 빨리 내려와라. 현대위아 많이 좀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비스 넌 안 살 거니까 오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고 야 만도 좀 더 내려오면 좋겠죠. 기아 더 내려와야 되고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발 장대음봉으로 무지하게 떨어져 주세요. 많이 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조선주입니다. 자 보세요. 조선은요. 제가 작년에 여기 1월 달에 런칭하고 나서 작년 초에 제가 여러분께 조선주를 얘기하면서 이 대장주가 현대미포랑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요 두 놈이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여러분은 보통 뭐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HMM을 많이들 사세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1등은 저는 현대미포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샀냐면 자 지금 월봉으로 보실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45,000원 여기 사가지고 저희가 여기 9만 원대 넘길 때 9만 7천 원 찍었거든요. 저 9만 5천 원에 다 팔아먹고 놀다가 7만 원 밑에 떨어질 때만 사가지고 버티고 지난번에 11만 6천 원에서 12만 원 찍을 거라고 목표가 얘기했는데 11만 7,500원 찍을 때 11만 5천 원에
4,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팔아먹죠. 기다리는 게 두세 달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세가 끝났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또 할 거냐? 네. 언제 할 거냐? 안 가르쳐줘요.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단톡방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미포조선은 제 거의 주력 포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미포조선, 뭐 고려아연, 그다음에 뭐 건설주, 시멘트주 이 섹터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머리털 나고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되게 철저히 기다려야 되고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시세가 끝나냐 안 끝났다니까요. 좀 더 떨어져야 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9만 원 밑에만 내려오면 좋겠는데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 봐서 만약에 안 내려온다 싶으면은 비싸게라도 살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미포조선이 얼마까지 갈 거라고 봅니까?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기한을 내년까지 정해놓고 보면 15에서 18입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금액을 그 정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또 한 번 사서 또 한 번 시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자, 그다음 마지막 건설에서는 제가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을 얘기하는데 보시다시피 떨어질 때도 GS가 제일 약하고요. 올라갈 때는 현대가 훨씬 더 셉니다. 하방 경직도 훨씬 더 좋죠, 차트가. 그래서 전 이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쌍용 CME, 그다음에 이화공영 얘는 세력주고요. 지금 쳐다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성신양의 아시아시멘트 떨어지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만 더 떨어지면 살려고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봅시다. 소요 시간은 뭐 짧으면 2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안 할 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철강이요. 제가 주력으로 보는 게 고려아연인데 지금 사면 물립니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현대제철, 그다음에 동국제강, 그다음에 풍산, 남산알미늄 중에 저는 이 중에 풍산을 좋아하는 편이고 고려아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가끔 튀어갈 때는 동국제강이 현대제철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뭐 도찐개찐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강주 중에는 저는 뭐 보냐라고 보면 주로 고려아연하고 풍산을 주로 거래하는 편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괜찮긴 합니다만 무거운 종목이고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향후를 보면은 사셔도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투자 수익성은 큰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통신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KT입니다. 35,000원대 내려오면은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얘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가셨냐면 35,500원이네요. 36,000원 밑에서부터 살살 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얼마 내려오도 않고 자꾸 올라가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내려오면 좀 왕창 사라고 하고 싶은데 조금 매집하다 올라가 버리면 좀 아쉬워서요. 그래서 얘는 제가 언제 산 거냐면 올해 1월 달에 35,500원, 33,300원 찍을 때 여기 샀어요. 여기 사가지고 39,000원 찍을 때 절반을 팔았고요. 내려올 때 살살살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얘는 중장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가치 투자이면서 동시에 성장주, 동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얘.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접대 얘기했던 가치 플러스 성장이 뭐였냐면 조선주였죠. 미포조선이었고요. 또 하나 가치 플러스 성장이지만 사실은 성장주라고 보긴 좀 어렵고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게 고려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섹터만 그냥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많은 거 보실 것도 없고 머리 아픕니다. 이것저것 왜 그러잖아요. 옛날에 재주가 12가지 있는 사람이 뗄거리 없고 먹을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잘하는 몇 개만 가지고 돌리십시오. 아셨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2,400개 종목 언제 다 봅니까? 손가락, 손목관절염 걸려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 몇 개만 골라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기다리려면 패턴을 알아야 되고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패턴과 타이밍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뭘 공부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매매자는 그렇습니다. 남이 좋다더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때가 고점이고요. 남이 나쁘다더라 주식은 절대 안 돼. 지금 다들 물어보면 주식을 안 합니다. 네, 제가 D 마켓 있지 않습니까? 캐럿 마켓에다가 주식 관련 책들이 한참 올라올 때 엄청 고가로 팔렸어요. 왜냐하면 20년 된 절판된 책들이 이렇게 저한테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가격이 원래 새 책 가격보다 2배, 3배가 높았어요. 요즘에 얼마인지 아세요? 원가보다 한 5만 원밖에 더 안 줍니다. 왜요? 인기가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가 우리가 슬슬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하고 조금 해나갈 때고요.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나면 그때부터 주식 사는 사람들은 그냥 노 리스크 매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저는 안타깝지만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방송 출연 이 시간대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에 본방사수 필수인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금요일도 밤 9시 홍당무와 함께 장자봉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수를 추종하는 차트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 방향성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시장이 빠지면 올라가는 인버스를 80%를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빠졌다가 시장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는 타이밍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타이밍 챙겨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오늘을 제외하고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날짜가 딱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3일의 생방송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본 전문가님과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온라인 특강까지도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앞으로 시장 얘기뿐만 아니라 섹터, 종목 같은 이야기 모두 해드릴 예정이고요. 패턴에 대한 분석까지도 함께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저점과 고점 장자본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또 챙겨가시는 걸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부분들 챙겨가실 수 있고 특히나 오늘 온라인 특강 이번 주 토요일에 온라인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0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0시부터 시작하는 이런 온라인 특강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장자봉 전문가님도 온라인 특강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온라인 특강 링크 꼭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만에 더블 시세 거뜬히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 있는 비법 세워가 보실 텐데요. 자, 바로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 추세 속에서 하루 안에도 급등락이 계속해서 보이면서 변동성이 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수익으로 맞바꿔 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 옵션인데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자본 전문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또 매일매일 챙겨가고 계시는지 최근 매매한 차트들을 바탕으로 장자본 전문가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방송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개념부터 함께 챙겨보고 가도록 할까요? 예, 선물 옵션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시청자 여러분 다들 위험한 거고 금융시장의 막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막장에서 금광을 캡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상한가가 가봐야 겨우 하루에 30%가 최대입니다. 그런데 상한가의 수익을 내가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급등주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의 내가 요쯤에서 사서 요쯤에 팔아야지 하는 일반적인 매매자 입장에서는 전업투자자 선수들 아주 날아다니는 선수급을 제외한 이후에는 상한가를 먹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30%의 수익률을 하루에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먹을 수 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은 장이 올라가는 방향이면 콜옵션이라는 걸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장이 떨어지게 되면 풋옵션이라는 걸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만 맞추면 돼요. 올라가 그러면 이쪽 방향 잡으면 되고 내려가 그러면 이쪽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21개월째 선물 옵션을 꼭 배우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저한테 배우시고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가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식시장 쳐다도 보기 싫답니다. 그만큼 선물 옵션이 매력적이고요. 그런데 초보자가 내가 그냥 한두 번 듣고 알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2~3달 정도의 교육 과정이면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손가락이 클릭이 따라가고 내가 그 시황들을 보는 대로 배운 대로 내가 하나하나 실전 매매가 되기까지는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 5~6개월 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선물 옵션의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선물 옵션의 개념을 먼저 잡자면 시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기준을 잡을 때 저는 기준가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매매하시는데
기준가 위에서 노는 건 매수. 이건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매수 방향에 진입을 해서 이렇게 눌림목에 매수해서 목표가에 팔아먹는다. 그 목표를 저항이라는 용어로 저는 사용을 하고요. 반대로 장이 빠지게 되면은 기준가가 붕괴될 때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빠질 때 하락폭만큼의 이득을 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은 매수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내려가는 방향은 매도 방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이해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은 매수 방향. 선물 올라갑니다. 뭐 할까요? 매수. 선물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뭐 할까요? 매도 진입. 이렇게 얘기하시면 매도 진입은 얘는 하방에 관한 얘기구나. 매수 진입은 상방에 관한 얘기구나. 이 정도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 매수, 내려가는 방향 매도입니다. 이제 용어 아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옵션도 다른 종목이에요. 선물이란 종목하고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는 거라서 옵션이라는 종목에는 올라가는 방향을 콜 옵션을 사면 되는 거고요. 내려가는 방향 할 때는 풋 옵션을 사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상방 하방 두 개밖에 없고요. 선물은 올라가는 거 매수, 내려가는 거 매도. 그 다음에 옵션은 올라가는 거 콜, 내려가는 거 풋.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쉽게 개념만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9월 20일입니다. 어제죠. 어저께 제가 차트인데요. 보시면 시작과 동시에 되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한 명도 좀 중복되는 분이 없어요. 수십 명이 와 수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좌를 보시면은 10시 25분에 지금 이분은 초보자이시거든요. 저랑 지금 교육을 시작하신 지가 4개월, 이제 5개월 차 되셨네요. 딱 4개월 교육받고 한 달 지나면서 5개월 차 되셨는데 보시면 선물로 51만 원, 옵션으로 69만 원. 그래서 그냥 초보자가 120만 원 버는데 오전에 1시간 29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물량을 많이 안 하니까요. 자, 그다음 또 이분은 저랑 하신 지가 좀 1년 정도 되셨는데요. 이분 옵션만 하시거든요. 근데 수익금 보시면 470만 원이에요. 소요 시간은 9시 59분이네요. 자, 톡방에 보시면 여기 제가 톡에 글씨 일부러 시간까지 그대로 캡처합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게 여기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470만 원. 자, 이분의 매매 자금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1시간 만에 보통 적게 버는 날은 한 300 정도 버시는 것 같고요. 많이 버시는 날은 600에서 100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돈 2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적게 버는 달은 월 소득 6천만 원입니다. 연봉 7억 2천이죠. 그리고 많이 버는 달에는 1억에서 한 1억 3천까지 버십니다. 자, 여러분 돈 2천만 원은 누구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노동소득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뭘 하셨냐면 배움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본인 기준 없이 우왕좌왕하실 때는 했었는데 배우고 가다듬고 배우고 가다듬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분은 지금 1년 정도 되셨어요. 10개월, 11개월 되셨는데 1년 좀 안 되셨죠? 근데 지금 한 달에 못 벌어도 6천만 원이면 여러분 연봉 6천을 받는 것도 적은 연봉이 아닙니다. 근데 월급입니다. 월소득이. 그래서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에 많이 버는 달에 1억이 넘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주식으로 아무리 깨졌고 아무리 망했다고 해도 사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선물 옵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지금 저랑 하신 지가 이제 8개월, 9개월 차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생하셨다가 다행히 완치가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물량을 적게 하셨습니다. 보시면 오전에 여기 10시 50분에 감사합니다. 나눠서 안전하게 했습니다. 거의 한 2주 가까이 입원하셨다가 오셨는데 하나, 둘, 세 개의 계좌인데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보면은 한 계좌는 여기 뭐 22%, 여기는 37%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버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고요.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물 옵션은요. 그냥 간단해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위야 아래야. 위면 뭐 삽니까? 선물은 매수. 옵션은 콜 옵션. 자, 아래야. 그럼 뭐 합니까? 선물은 매도, 옵션은 풋 옵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만 더 할게요. 기준점이 뭐냐죠. 자, 보시면 얘가 20일 날이니까 어제 차트인데요. 아침 시작과 동시에 왕창 올라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는 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이 빠져서 하루 종일 빠져요. 그러면 주식은 어떨까요? 시초가 매매로 시작하자 매수해서 잘 팔아먹은 사람은 9시 20분에 고점이니까
이해하셨나요? 9시 20분. 그러면 이 고점에서 우리가 팔아먹을 기회가 없었다면은 하면서 물리면서 물 타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이게 주식 차트. 제일 많이 물리는 주식 차트 아닙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 뭐가 되냐면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매수 그리고 내려가는 파동에 대한 매도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초가에 309자리에서 매수해서 310.3020에 팔았는데 거의 최고점에 청산하고 나왔고요. 그러면 선물 한 계약당 1포인트가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거금이 1,000만 원 가지면 선물 한 계약을 할 수 있고 2천만 원 가지면 두 계약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두 계약으로 1포인트 수익 내셨으면 그럼 여러분 50만 원 정도. 그러면 투자금 대비 2.5% 정도는 매일 법니다. 예, 그거 2.5% 못 버는 날은 없습니다. 이해하실까요? 예. 그 다음에 장이 빠지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방을 잡아서 이만큼 내려가는 수익을 냈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309.50부터 시작해서 307.2까지이기 때문에 2포인트. 계약당 50만 원, 두 계약이면 100만 원.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150만 원 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11시 안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물 기준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그럼 네 말대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는 거고 내려가는 건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대체 차트에서 뭐 지나고 얘기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을 위해서 지나기 전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차트는 콜 옵션 차트입니다. 콜 옵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이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라고 그랬고요. 오른쪽 차트는 풋 옵션 차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장이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차트가 어땠습니까? 시작과 동시에 올라갔죠. 그러면 누가 지지가를 지킬까요? 콜 옵션이 지키겠죠. 그 가격이 1.58입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1.58의 지지. 시가부터 저걸 넘었다. 아, 상승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본다?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를 그때 달라요 하시면은 매매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해놓습니다. 2.13 여기 줄 꺼놨죠. 제가 장 출발 전에 미리 줄을 꺼놔요. 차트에다가. 그러면 진입하는 가격 자 여기요. 그러면 줄 꺼놓은 데다 사면 되고요. 어떤 목표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선에다 팔아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예. 자, 그 다음에 풋옵션은요. 가다가 밀려요. 그럼 장이 아까 출발점이 1.58 여기 지지가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이 1.58이니까 여기서 근데 내려왔을 때 얘를 못 지키네요. 그럼 뭐예요? 장 하락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장 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풋옵션이 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주겠죠. 1.74 여기 잡아서 2.5까지 팔아먹게 됩니다. 이것이 하락입니다. 그러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폭이 옵션으로 치면은 콜옵션 50% 또 내려올 때 풋옵션 50% 하루에 더블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강의하게 되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하는 온라인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선물 옵션을 생초보자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배우시고 싶다면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제가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교육 강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 강의할 거니까요. 오전에 2시간만 시간 빼셔서 저랑 소통하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약속 있는 거 좀 빼주시고 오전 시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옵션 쉬워요. 배우기만 하면 되고 좋은 선생 만나서 좋은 커리큘럼 가지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보셨듯이 목표가까지 갈 줄 어떻게 알아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비법입니다. 이러한 비법들은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선물 옵션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온라인 특강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 방송을 정리하시면서 온라인 특강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이런 온라인 특강 링크는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온라인 특강 링크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토요일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